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도전 특별자금 영상이 있었죠? 소상공인 제도전 특별자금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전 특별자금은 대단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자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만 잘 써야 될 거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그 구조를 보고 예시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해설하는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가 어떻게 나열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업체 현황, 뭐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죠. 이런 내용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내용들을 쓰게 되고 상시근로자 수 입력, 그리고 뭐 대표자 연락처 뭐 이런 내용들 쓰고 대출 신청 금액, 그리고 제도전 특별자금의 체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체크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은 보통 F10이나 FN, F10 버튼 같은 걸 누르시면 컨트롤 F10 같은 거 누르시면 나중에 이제 떠요. 그 위에 이제 화면이 뜨면서 아니면은 여기서 위에 한글팔에 입력을 누르시고 여기서 문자표 이렇게 누르면 체크박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 쓰고 아니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출력해서 쓰신 다음에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가셔도 되겠죠. 기업 현황이라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명 뭐 이런 내용을 쓰게 되고 사업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나 아니면 매매를 사고 계신 그 사업체, 그리고 기계나 장비, 뭐 냉장고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고요. 회사 연역, 경영진, 대표자,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쓰시고 동업종 종사기간 뭐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실제 경영자, 공동 대표자 대부분의 경우는 대표자님이 실제 경영자이실 거니까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법인은 주주를 쓰고 동일 관계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그 관계사, 자회사라던가 아니면 출자한 회사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 대표가 여러 개 회사가 있는 등 그런 경우들을 쓰게 되고요. 매출액, 거래처 내용을 쓰게 됩니다. 실재산권 그리고 수상실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생산 제품. 여러분이 현재 만들어서 팔고 있는 제품이 뭔지, 경쟁력이 뭔지, 시장 상황 어떻게 팔 건지, 그리고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쓰고요. 인력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근무 인력에 대한 현황, 과거 폐업했던 업무의 현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 동의서니까 동의함 해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일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비해서 계획서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한번 예시 자료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에 대한 예시입니다. 법인이 있을 경우 이렇게 법인 번호를 쓰고 내가 개인 사업자다 그럼 이건 안 쓰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무조건 써야 될 거고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 개시일, 사업자 등록증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일 거고 이것도 나와 있는 내용. 상시 근로자는 어떤 내용이죠? 제가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여러분이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담당하는 세무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세무사님이나 노무사님한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대 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수를 적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가점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거주지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또 등본 주소, 실제 주소까지 이렇게 적게 돼 있고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다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출 신청 금액은 최대 7천만 원이니까 여기 5천만 원 써 있는데 여러분이 7로 써도 되고 그죠? 아니면 3만 써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제도전 체크돼 있고 신용 이 신용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데 딱히 담보를 따로 잡지 않는 거는 우리가 신용을 담보로 한다고 해요. 신용으로 하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여기 도장을 찍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이면 대표자 인감을 하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현황이죠. 기업 현황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죠. 그대로 쓰면 되고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뭘 보고 쓰면 돼요? 여러분이 그 임대차 계약서 아니면은 건물을 매입을 하셨을 경우 그런 이제 나중에 이제 등기하면서 이게 받으신 내용 있죠? 그 내용 갖고 쓰면 되겠고 가동 현황은 보통 한 달에 한 25일 정도 일한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생산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제조업을 베이스로 쓴 거죠.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기계나 장비 같은 거는 좀 여러분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뭐 프린터든 키오스크든 뭐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최대한 많이 써주는 게 유리해요. 많이 써주는 게 좋죠. 뭔가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걸 했다는 거니까. 연역을 쓰시면 되고 경영진 쓰면 되고 경영진이 따로 없으면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하시는 분들 쓰시면 되고 대표자에 대한 역량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요겁니다. 동업종 종사기간. 동업종 종사기간은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칸이 내가 많은 일을 해가지고 좀 두세 개로 부족하다 그러면 한글에서 오른쪽 버튼으로 칸을 추가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늘려서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칸을 이렇게 써가지고 늘려주시면 좋죠. 이 동업종 종사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대표자의 전문성이에요. 요게 이제 많으면 대표자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쉽게 망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 자격증도 당연히 있으면 좋고 수상 실적도 있으면 좋고 그리고 교육 이수 실적이 있으면 좋죠. 그런 내용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는 같이 하는 이제 실제 경영자나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용 한번 보시고 법인인 경우는 주주를 쓰게 돼 있고요. 관계사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여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부가세 과세표증 증명원을 받아서 쓰면 되겠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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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우리가 4월이니까 23년 4월 현재 이렇게 바꿔주셔야 될 거고 아, 그냥 100% 정확하진 않지만 1, 2, 3월 매출에 지금 현재까지라는 매출을 어느 정도 써가지고 넣으시면 될 거고 요 연간이라고 하는 거는 금년 말에 매출이 얼마까지 될 것 같은지를 추정해서 적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거래 비중이 높은 걸로 하는데 주요 거래처를 조금 쓰기 어려우신 분들에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는 혹시 여러분이 이제 홈택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나중에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가장 나에게 매출이 많은 순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한 1년 정도로 잡아보면 최근 1년 내니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을 잡았을 때 가장 많은 매출을 나온 내용, 가장 많은 매입을 나온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고 아니면 카드사의 내용을 좀 확인하거나 그냥 뭐 식당인데 우리가 뭐 특별 거래처가 뭐 다 없어 그런 경우들은 혹시 뭐 나중에 간단하게 좀 그런 내용 좀 적어주시면 좋죠. 그냥 일반 식당이므로 특별히 뭐 주요 거래처가 없음 뭐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개 보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업체를 적어주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상표권, 특허권, 상표, 디자인 뭐 이런 권리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실용신안 그리고 또 저작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넣어줄 수가 있겠고 인증 같은 거 받은 거 있으면 넣으면 됐고요. 또 특히 뭐 허가증 같은 거, 인허가 같은 것도 있으면 좋죠. 수상이 있으면 좋고 노란우산공제에 들어가면 가점이라 그랬잖아요. 노란우산공제는 10,000원이라도 여러분이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생산 제품이라고 써 있어요. 주요 생산 제품이 내용, 특징 이런 내용을 쓰는데 어,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요런 내용들을 써 달라라고 되어 있고 내용도 작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사업 내용에서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뽑히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주요 생산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도 위에도 필요시 별지 활용하여 작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다는 얘기는 제품의 용도 및 특성 뭐 이렇게 쭉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늘려 버려요. 이렇게 늘려서 더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님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재고 그쵸? 오히려 이거를 하나에 한 페이지씩 넣을 정도로 내용을 조금 넣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내용을 쭉 집어넣고 그죠? 다음 페이지에도 내용을 쭉 집어넣고 이거는 오히려 내용을 쭉 길게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제품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그 볶음밥 밀키트를 판다라고 합시다. 볶음밥에 대한 밀키트를 판다. 그러면은 우리는 볶음밥에 대해서 냉동으로 파는 밀키트고 가격은 얼마고 우리 볶음밥의 특징은 몸에 좋은 뭐 단백질, 귀리 뭐 이런 다양한 채소와 견과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런 내용들을 써주겠죠. 그러니까 말로 써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능하면 이미지를 넣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매장이나 상품 같은 걸 파실 때 이미지들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사진도 좋아요. 매장 운영에서 나왔던 사진이나 이미지 내용들도 같이 넣어주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이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고 만약 여기서는 이런 상품들을 사진을 보여줘요. 이 맛있는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고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요거는 건강을 추구하는 분들 위한 건강 볶음밥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간이 경쟁력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밀키트 만드는 공장이 참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좋은 시설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생산 시설 같은 것도 보여주고 특수한 좋은 장비가 있어요. 그러면 장비도 보여주고 아니면 우리 회사는 입지가 좋아요. 역 근처예요. 그럼 오히려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역 앞에 있는 그런 입지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뭐가 좋든 간에 여러분이 회사의 장점들을 한두 가지들을 입력을 하시고 사진을 꼭 보여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어, 잘 쓰시면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제일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죠. 유사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 앞에서도 경쟁력이라고 써 있잖아요. 즉 경쟁사 유사한 제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의 제품이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저희가 만드는 볶음밥 밀키트는 건강을 추구하는 뭐 5가지 견과류와 그런 곡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단백질이 얼마 정도 함유되어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한테도 좋아요.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넣어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산하고 판매할 건지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칸이 작다 그래서 작게 쓰는 것보다는 좀 길게 써주시는 것을 가능하면 추천한다라는 내용이죠. 예시에는 작게 돼 있어요. 작게 써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심사하는 이 공간에서도 업종별로 특징을 알고 많은 업체들을 심사해 보셨기 때문에 뭐 글을 좀 못 쓰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할 내용 그리고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진이나 이미지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된 표로 내용을 써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력에 대한 내용들을 쓰고 작업 폐업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용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초기 단계, 즉 재창업을 한 기업들만 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완료를 짓고 그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신청서를 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었죠. 사업자 등록 증명증이라든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은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전 특별자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구조를 봤습니다.
다행히 이런 그 공단에서도 예시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공단에서 있는 예시 자료 중에서도 한 가지 허점이 있었죠. 뭐냐면은 요 중간에 특히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성실하게 쓰되 뭐가 중요했죠? 어, 가능하면 요 동업종 종사기간 이걸 대충 쓰실 수가 있는데 대충 쓰지 말고 열심히 써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능하면 추천드리고 그 주요 생산 제품 결국 여러분들이 제품이 매출이 잘 나야지 거기서 나중에 돈이 생기고 돈을 벌어야 대출을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자금에 대한 그 포인트는 결국 그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가 매출 1억 정도로 하고 있어요. 연매출. 근데 우리가 이 회사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대출로 공급해요.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5천만 원 받고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직원도 뽑고 매출액이 2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죠. 2억, 3억 이렇게 나오는 게. 이런 가장 그림이 필요해요. 1억 원인데 이 매출이 현재 매출이 1억 원인데 5천을 대출을 받고 그리고도 1억 원이야. 이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성장을 못 하는데 빚은 늘었는데 성장은 빚은 늘었고 성장은 못 한다면 그럼 못 갚는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에 현재 있는 매출보다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어 그러면 매출을 올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말로만 듣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하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 근데 딴 건 몰라도 이 제품을 소비자가 왜 사야 되는지, 소비자가 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요소, 또는 경쟁사보다 확실히 나은 차별적인 요소를 알려달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아, 이 회사는 제품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을 때 마케팅비랑 인건비 등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은 매출이 1억일지라도 매출이 2억, 3억 늘어나서 빚도 잘 갚고 회사도 클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5천만 원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근거로 주는 자금이지 그냥 내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를 회사를 유지할 자금을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어렵더라도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계획서에 제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예시는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그 부분하고 이 여러분이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의 자금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꼭 이번에 또 어려운 시기에 좋은 자금 받고 성장되는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걸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막히시는 거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시간 될 때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공단의 이 제도전 특별자금은 1357번이나 아니면 공단 쪽에 직접 문의하셔도 답변이 되니까요. 막히시는 거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여기든 저기든 간에 연락을 해서 막히는 부분을 꼭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